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걱정조차 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600개의 유대인 단체들, 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싸웠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쿼라에서 제 친구 틸라 발렉 레비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녀는 정말 대단한 활동가이자 교육, 정치, 문화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기도 해요. 틸라, 너는 여름 내내 여기에서 시간을 보냈잖아. 항상 멋진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너를 임명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바로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 말이야. 그것은 내 생각에 반유대주의와 싸우기 위해 더 넓은 범위의 일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어져. 네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 네가 맡은 이 새로운 역할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무엇보다도 이 역할을 맡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대통령께서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임명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제 이름을 추천했고 제가 뽑히게 되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맡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정말 큰 책임이죠. 저희 할머니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세요. 우리는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생명의 행진에도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96세세요. 할머니께서는 살아계시는 한 자녀나 손주들 중 누구도 폴란드 땅을 밟지 않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세요. 참고로 제 남편도 똑같이 말해요. 저는 가본 적이 있지만 남편은 같은 이유로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50년 후 그분이 더 이상 안 계시되 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저는 할머니께서 9살 어린 나이에 숲에서 실제로 살아남으셨던 그런 가족에서 왔어요. 파르티잔들과 함께 계셨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회의실까지 이어졌다는 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기도 해요. 네. 이 이사회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상원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들도 있어요. 정말로 이곳은 온갖 사안을 논의하는 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사회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생존자들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미군이 수용소를 점령한 후에 수집한 정보나 아니면 생존자들 자신에게서 얻은 정보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유물이나 기념물 중에서 가장 큰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아직 제가 가보지 못한 외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옷부터 사진까지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순환되면서 전시되죠. 자, 오늘은 우리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걱정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알아요. 저도 항상 말하곤 했어요. 제가 유럽에서 자랄 때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어요. 언제나 역사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저 모자이크 같은 사회나 멜팅팟 문화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저는 마이애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오늘날까지도 저는 직접적으로 반유대주의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은 경험했어요. 어디서요? 마이애미에서는 아니고 뉴욕 같은 다른 곳을 여행했을 때요. 와, 그래서 저에게는 단 두세 대 만에 우리가 이미 1930년대 독일인들이 시작했던 곳에 와 있다는 게 정말 슬퍼요. 네. 박물관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온라인과 학교 모두에서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가기 전에 네. 이해할 수 있도록 반유대주의는 차치하고 증오에 대해서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리고 그게 어떤 모습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600개의 유대인 단체들, 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맞서 싸웠나요? 아니요.
왜일까요, 틸라? 왜죠? 저는 그것이 우리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반유대주의는 부정적이고 추악한 것이에요. 존재하는 힘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그건 일종의 질병이에요.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는데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해요. 비유대인 세계뿐만 아니라 유대인 세계에서도요. 유대인 아이들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때 유대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거나 심지어 더 나쁘게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 편에 서서 행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이들에게 실패했고 지금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들어보세요. 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체포되어야 해요. 그들은 법에 따라 기소되어야 해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죠. 안타깝게도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이 모든 곳에서 소수자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가가 있어야 해요. 소규모 유대인 단체나 몇몇 임원들이 똑같은 50개 유대인 가정에서 기부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고 진심으로 잘하려고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정말 소박한 의견으로는 저는 정말로 교육이 증오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해독제라고 믿어요. 하지만 단지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편협함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유대인을 공격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슬림 배경이거나 또는 다른 보호받는 소수자 출신일 수도 있죠. 이제 뉴욕 같은 곳에서는 그것이 빠져나갈 구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반유대주의에 이슬람 혐오로 대응하는 것은 그건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플로리다는 미국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피난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플로리다 출신이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겠네요. 하지만 예를 들어 뉴욕에서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가 짐을 싸서 플로리다로 옮긴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뉴욕을 대표하는 회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른 은행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그들이 유대인 은행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말은 뉴욕이 이런 바보 만다니를 뽑았으니 자업자득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제는 아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소수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성공한 소수자라면 어느 정도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유대인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마이애미에서요. 다른 주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애미에서도 정말 훌륭하고 멋진 커뮤니티 리더들과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기부를 해요. 그래서 마이애미의 커뮤니티가 지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유대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세 세대에 걸쳐 감사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이애미에 와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항상 이렇게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이걸 열심히 만든 싸웠어요. 거죠. 그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학교, 기관, 스나극,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기 위해 정말 고생했어요. 아무도 그냥 주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이제 이제 마이애미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에서 온 라틴계 난민들이 모여든 곳이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유대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마이애미 커뮤니티는 쿠바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마이애미에서는 증오에 대한 관용이 없어요. 증오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바로 그 대상이 IT인이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쿠바인들이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응해요. 우리 경찰도 대응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마이애미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관용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요. 이제 마이애미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물론 매우 영광스럽고 좋아요. 교통도 복잡하지만 저처럼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교육 쪽으로 깊이 관여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점도 있어요. 우리에겐 학교가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모두가 우리 교실에서 자리를 가질 수 있길 바라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설을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뉴욕 같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와서 참여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자녀들의 미래에 투자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공동체에서는 혼자 해냈지만 이제는 규모가 2배, 3배로 커졌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부유세 때문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나온 새로운 법 때문이기도 해요. 그 법은 유대인을 보호하지 않고 유대인이 소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보호받지만 유대인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알다시피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물론 신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있고 홀로코스트가 현실이 아니라는 점이 다행이에요. 우리에겐 이스라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프라와 우리 공동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도 그들이 분명히 도울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기여하는 법을 아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직접 학교를 만드셨잖아요. 왜였나요? 아이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였나요? 아니면 유대인 학교가 더 많이 필요해서였나요? 둘 다예요. 유대인 학교가 더 많이 필요했어요. 제 아이들은 다니던 곳에서 괜찮았어요. 저희가 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게 학교를 만든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라비 아사로프예요. 그분은 제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의 라비였어요.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 그분이 제 아이들 교육에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티페시스라고 하죠. 힘든 시기요. 부모들이 아이들과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어느 날 납탈리 베네트가 총리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었을 때 교육부에서 실제로 일한 후에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죄송해요. 총리가 아니라 그랬고요?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네. 오래전 맞아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라비는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해서 일하도록 고용됐어요. 전국의 모든 유대인 학교에서요.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미국의 모든 유대인 학교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두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새로운 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모든 걸 다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만들 때 제가 라비가 될 거고 당신이 학교의 회장, 설립이사회 회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꿈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말하듯이 임티츠 앤 라아가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종교적 시온주의 성향의 현대 정통파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물론 학문이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최신식 학업과 체험학습도 함께 했어요. 인턴십, 외부 실습, 멘토십 등 단순히 교실에 앉아서 정보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중심에 둔 이전에는 없던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 학교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건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시민교육을 배우고 있고 왜 미국이 중요한지 배우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배우고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지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제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가본 모든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혹은 제가 이스라엘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저는 먼저 그들에게 벤구리온이 누구였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이스라엘에 공항을 지은 사람이었다고 대답하는 걸 들으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게 또 한 번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고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나라의 세속학교 시스템에서 유대교에 대해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리 타다드의 노래라고 대답해요. 정말 그런가요? 맞아요. 그 아이들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정확히요? 그건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사람들이 항상 말해왔던 것 중 하나가 그리고 이게 기존 유대인 단체들을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미국에서 유대인 교육을 받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더 저렴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런가요? 제 말은 요즘에는 그걸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큰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전국 단위 기관들에서도 미국에서 유대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학에서 세뇌당하는 이유 중 일부는 자기 자신의 유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건 정말 복잡한 질문이지만 저는 답변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오랫동안 잘못을 저질러 온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과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선 저는 기존 단체들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단체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기부한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 유대인 기관에 기부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존 단체를 통해 기부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네, 두세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유대인 교육을 시키는 건 엄청나게 큰 부담이라는 점은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 아이를 낳도록 권장해요. 저도 6명의 아이가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세상에, 당신은 저보다 더 용감하네요. 저는 4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4명이면 미국에서는 그게 곧 당연하죠. 집, 그리고 비출이죠. 이건 학교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중 교육 과정 때문에 필요한 교사 수의 2배나 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부유한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도 받아야 하고 장학금을 줘야 해요. 네, 장학금이요. 성적 기반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이에요. 당신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면 저희는 네. 당신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제 문제는 기존의 조직들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많은 대형 기관에서처럼 관료주의가 있죠. 하지만 또한 기부자들은 질문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365달러짜리 수표를 쓰는 건 아주 쉬웠죠. 그게 바로 하루에 1달러씩 지역 연맹에 365달러를 내고 끝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죠. 마치 유대인 세금처럼요.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질문을 해야 하고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기부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연맹이나 유대인 학교 연맹뿐만 아니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기부하든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부는 꼭 필요해요. 저는 마음이 따뜻하고 관대한 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기부만 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여러분의 돈이 잘못된 곳에 쓰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전통 있는 단체에서 돈이 잘못 쓰였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조금만 더 간접비를 줄이거나 부동산에 덜 투자하거나 사람들의 출장비를 줄였더라면 그래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임원들이 하는 일들이죠. 저도 이해해요. 나이가 들고 여행을 하게 되면 편안함을 원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더 투명해져야 하고 기존 조직에서는 투명성이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했어요. 그게 재정적 지원이든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의 도덕적 지원이든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우처 제도였죠. 네, 플로리다는 현재 우리 주지사이신 론 드산티스 주지사 아래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지였어요. 그는 정말 훌륭해요. 네, 그는 이스라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잠시 있고요. 그는 학교 선택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무슬림 학생들에게도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미국 정부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것을 위해 로비를 해왔어요. 마이애미에는 Teach Florida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도 수년간 로비를 해왔죠. 바우처 제도란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네, 하지만 제가 직접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네. 저는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려주면 그쪽에서 학교에 직접 돈을 보내줘요. 하지만 먼저 학교를 심사해서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요. 하지만 당연히 전체 학비를 다 내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한 명당 $8,000씩 지원해줘요. 이 금액은 공립학교에서 학생 한 명에게 드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2배로 부담이 되죠. 유대인 네, 교육이요? 유대인 교육이요. 적어도 그것이 일부 비용 부담을 덜어주죠. 맞아요.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않지만요. 맞아요. 하지만 확실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결정에 도움이 돼요. 가족여행과 유대인 학교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둘 다 할 수 있거든요. 만약 둘 다 결정하지 못하고 가족여행도 가지 않고 학교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유대인 공동체의 몫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찰스 클리 디아스포라 장관이 막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유대인 교육에 투자하는 걸 승인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은 현지 유대인 연맹을 통해 전달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 연맹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있고 진보적이거나 각성주의적이라서 정통파 학교의 지원을 원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클리 장관 아래 있는 이스라엘 정부에게 그리고 앞으로 누구의 임기든지 여러분이 자금을 지원할 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꼭 확인하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돈의 흐름을 양쪽 모두에서 추적하세요. 자선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스라엘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반이스라엘 교육을 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네, 하지만 뉴욕에는 우연히도 반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매우 진보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뉴욕 유대인 연합은 전쟁이 시작될 때 가자 지구의 아이들에게 $1,000,000를 기부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먼저 제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10월 7일 이후 모든 유대인이 도움을 받고 필요한 것을 얻기 전까지는 저는 가자 지구의 아이들을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이미 충분한 단체들이 있으니까요. 적십자부터 시작해서 도울 수 있는 55개의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도와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자기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북미 유대인 연맹이 가자 지구의 아이들에게 $1,000,000를 주기 전에 저는 그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고아들을 돕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집에 음식이 없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죠. 그래요?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부자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해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유대인들이 부자라는 오해요. 정확히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 가난한 유대인에 대해 모르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우리가 문제를 그들을 스스로 도와요. 돌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도 스스로 해결해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세금을 내고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시민이니까 우리 주와 나라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호받는 혜택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바우처 제도는 자선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여유자금 8,000달러 가 있어서 기부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도 줄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아주 관대한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교 200명의 학생이 있는 그 학교에서만 봐도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대표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곳, 예를 들어 학교, 지역사회, 회당, 이웃, 가족 등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돕고 있다면 말이에요. 가족 내에서도 어떤 형제는 1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다른 형제는 2명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도울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정말 서로를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서로 도울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설 수 있게 돼요. 네, 정말 놀라워요. 저는 디센티스 주지사와 그의 아내분을 만났는데 아내분도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말해줬는데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조직하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했죠. 그녀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쿠피나 기독교 신앙 단체들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는 무슬림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무슬림 공동체 내 많은 교육 시스템이 반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금 지원 때문이죠. 보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수상한 바우처에 점들이 대해 있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권장했어요. 아이들은 뭘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유대인 학교든 어디든 아이들이 시민 교육을 배우고 있나요? 물론이죠. 아니면 미국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나요? 아니면 미국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실제로 미국 전역에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동화되지 않은 채로 침투당하지 않은 두 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플로리다와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학교와 예배 장소를 만들려는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일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미국을 증오하도록 세뇌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반미, 이슬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정치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걱정되시나요? 그들이 힘을 얻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점점 더 영향력을 얻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늘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물론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언론이 항상 편향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론은 진보 쪽에 매우 편향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외국 자금이 진보 언론이 특정 의제를 내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팟캐스트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소셜미디어가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죠. 우리는 Fox 뉴스도 있고 그 외에도 뉴스맥스, OAN 같은 다양한 미디어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실 확인을 하며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지 않아요. 채널 14와 몇 개, 그리고 JNS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실만을 보도하는 뉴스 채널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그런 채널이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의도가 그냥 있는 게 뉴스만 아니라요. 전하는 맞아요. 그런 의제를 채널이요. 내세우지 말고 예전처럼 그냥 뉴스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채널은 어디에도 없네요. 저는 싱어 재단에서 열린 아주 흥미로운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대학 고등교육에 관한 패널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패널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다트머스 대학 총장도 있었는데 그분은 크리스천 여성분이셨어요. 텍사스 대학교의 한 학부 학장이 있었어요. 그분은 시민교육, 즉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학부 학장도 있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죠. 그런데 곧바로 컬럼비아 대학교 학장이 말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스라엘 출신의 자유주의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녀는 사과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피해자 비난 심리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죠. 그건 정말 큰 실수예요. 그리고 그게 불행히도 뉴욕의 자유주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요. 사과하는 태도였어요.
그게 바로 그녀였죠. 텍사스 출신 여자는 학생들에게 미국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캠퍼스에서 증오를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트머스 출신 여자는 잠깐만요. 여러분, 모두 오해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증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공부하러 옵니다. 정치적인 의제를 밀어붙이는 사람은 교수든 학장이든 학생이든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정치적인 의제를 밀어붙이려고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내보냅니다. 우리는 종신 재직원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 학교에는 천막촌이 없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 학교에 그들에게 그런 천막 증오가 없었는지 없는지 아세요? 해고당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니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특히 아주 좌파 성향의 이스라엘 학자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팟캐스트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전 세계 어떤 반유대주의자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캠퍼스 이스라엘을 공동 설립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고 복수하기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 엄청난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세뇌당하는 나서 대신에 말이죠. 당신의 아이들을 당신이 세뇌시키게 생각했던 하죠. 모든 게 저는 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당신의 아이가 당신과 자신의 뿌리를 미워하도록 세뇌시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실패자가 되거나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게 하죠. 그러면 결국 그 아이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유대인들이 기존의 백인, 앵글로 색슨계, 개신교 주류 은행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세워졌다고 말하곤 해요. 그들은 골드만삭스를 세웠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나쁘게 대우받고 있죠. 그러니 여기 와서 많은 돈을 아끼자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건 단지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도요. 비판적 사고, 서구 문명, 그리고 좌파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의제들. 우리는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세워야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스라엘에 와보세요. 정확해요.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여전히 TV에서 봤던 모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오지 않고 여기서 직접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Birthright 같은 단체들이나 반대편의 Horizons 같은 단체들도 다리를 만들고 연결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유대인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모두가 여기에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걸어다니는 순간부터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항상 남아프리카에서 온 한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곤 해요. 그들은 여기 와서 일주일 내내 아파르테이트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그걸 발견한 곳은 라말라였어요.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빼고서라도요. 이 그룹은 흑인과 백인 국회의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흑인 의원들은 팔레스타인 당국의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끔찍하게 대우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껴안고 뽀뽀해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모든 것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백인 식민 지배자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들었대요. 그런데 라말라에 가면 흑인 국회의원들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그들을 껴안고 뽀뽀해주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피부색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피부색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신 말이 100% 맞아요. 직접 여기 와서 걸어다니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돼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정말로. 진실은 중요하니까요. 저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진실을 말한다면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는 것처럼 진실도 퍼뜨릴 수 있다고 믿어요.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틸라. 당신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놀라운 활동가예요.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또 다른 당신의 열정, 유대와 사마리아도 있죠. 하지만 당신이 해주시는 모든 일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훌륭한 대변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고마워요, 클라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죠?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존경해왔어요. 이제 당신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당신의 쇼에 출연하게 된 건 또 다른 감동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물론이죠. 그리고 제가 다시 오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당신은 대부분 여기 있으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여기저기 다니지만 여기 있을 때는 기꺼이 오고 싶어요. 고마워요.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